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최근 미중의 갈등이 계속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과거와 다르게 양국 간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편을 만들어서 블록을 형성하고 중국은 중국의 편을 만들어서 블록을 형성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을 하면서 서로 간에 양대 어떤 블록의 양삭과 연합적인 그런 행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블록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못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중이 정찰 풍선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인 상호 비방이나 계속적인 공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월 20일경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계속적인 무기 지원과 함께 연합적인 연대 우호적 세력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진핑과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은 상호간의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겠다. 서로 간의 양국 간의 어떤 블록이 형성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록이 형성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미국 부채가 폭발을 한다. 미국 부채가 한도에 다다른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US 데프트 클락에서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이 부채 현황을 보시면 2월 21일 기준으로 미국의 부채는 31조 5천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밋, 그 한도는 31조 8천억 달러인데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이자 비용이 월 500억 달러 수준 정도 이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3,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거의 뎁트 완전한 그 실링에 찬다. 완전히 한도에 다다르고 이제는 부도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부채 한도하고 과연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블록이 어떤 양상으로 연계가 되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의 트럼프 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트럼프 시절에 가장 가속화됐던 그 전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 환율 전쟁, 다각적인 전쟁으로 일어났었죠. 그 당시 미국의 경제 시스템들이 이러한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기업들조차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가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 미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제기가 됐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부채를 조달해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 그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20조 달러 정도에 육박했던 미국 부채는 트럼프 거의 임기 후반부에 가서 28조 달러, 40%까지 급증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돈들은 물론 내수에서 일부 쓰였지만 미중 무역 분쟁을 하면서 자국의 그리고 기업들, 가게가 피해를 봤던 부분을 재정으로 모두 다 보존 지원을 하면서 경제를 어느 정도는 계속 지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블록화 시대, 즉 예전처럼 미중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편을 먹고 중국이 편을 먹는 이런 블록화 시대, 과거에 언제 있었을까요? 바로 1935년도에 스탈링, 즉 영국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많이 거느린 영국이 거의 5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편입을 하여서 파운드 스털링 블럭이라는 것을 형성하였고, 그 스털링 블럭 하에서는 첫 번째 준비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이 각국의 통화가 파운드 통화에 대해서 고정이 되도록, 변동 고정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금 제도는 결국에 이 상대 블럭인 달러 블록 국가들과의 어떤 대립적인 양상들, 그리고 자국 블록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위험성들이 나타나거나 할 때는 이 준비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제 보존을 해왔고요. 두 번째는 이 준비금은 어떠한 특정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는 국가도 과거에는 이 파운드 스털링 블록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국가들이 통화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준비금을 어느 정도 보존 지원을 해주면서 환을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블록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은 이 블록화에서는 재정과 돈, 보존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여력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로 작용을 한다. 이 대영 제국의 블록, 파운드 블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무너지게 된 계기가 경제가 힘들어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 여력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이 블록을 유지하기에는 더 이상 힘이 약화가 되는, 소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달러 블록으로 넘어가는, 모든 패권이 달러로 넘어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 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쟁이나 그리고 대영 제국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 통치력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블록과 중국의 블록은 앞으로 대립각 그리고 서로 간의 견제 싸움을 최소 5년 이상은 할 수 있는 가운데, 양국의 문제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재정 여력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나 기업이 체력이 약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의 국방비 지원이나 내수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면서 외교적으로 전쟁을 하고 계속적으로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 채권 시장이 안정화돼 있어야 됩니다.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과격한 급속한 금리 인상은 힘들다. 급속한 금리 인상은 미국 채권 가격의 계속적인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발행 시장에서 부채 조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러한 블록화와 미중 대립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국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계속 타개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채나 그리고 재정 여력에 많은 의지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결국 미국이 인플레가 강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금리를 적정 수준 5% 초중반 정도까지만 올려놓고 상당 기간을 보면서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목표로 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